오늘 이제 저기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해마다 뭐랄까 1년에 뭐 한 학기 한 두세 번씩 인터넷 특강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3시간 정도 생각해요. 근데 미니멈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어떤 핵심적인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파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동 복합진흥원 전주 목요일날 안동에 갔다 온 건데 한국학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5월달인가 7월달인가 저기 한국종교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중국 종교사 관련 해가지고 역시 소개를 한 건데 약간씩 내용이 차이가 나죠. 하나는 중국학 종교학 중심이고 하나는 한국학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개별적인 내용은 여기 파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서 뭐 저걸 하든지 제가 김바로 씨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혹시 이렇게 뭐냐면 그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네. 한국어에서 현대 중국에 영향을 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엽기라는 말인데 야만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그 엽기적기가 유행하고 나서 중국에서 야만이란 말이 엄청나게 좋은 말로 쓰였고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달인이란 말이 사실 일본어에서 한국어에 왔다가 중국어 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냐면 제가 쭉 유심히 보니까 달인이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저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인 뭐랄까 사이트를 만날 때마다 이건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의 특징을 파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한 방식인데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사이트를 만날 때는 첫 번째 전체 구성을 봐야 됩니다. 전체 구성을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 상중하, 그다음에 좌우를 보시면 상당히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중국 사이트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막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말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는 노란 뻑적지근해가지고 그런데 관상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이트 맵을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사이트 지도 아시죠? 그런데 전 세계 공통으로 사이트 맵은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트 맵을 찾으려면 뭐냐면 EXID를 외치면 됩니다. I say 위, you say 아래. 왜냐면 딱 나오는 게 위 아니면 아래에 있어. 정말 몇천 시간 돌아다니면 위 이렇게 밖에 있거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아래를 보시면 사이트 맵, 사이트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쓰려면 링크를 확인하세요. 링크. 좋은 사이트일수록 링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민간 이런 거에서 잘못 들어가서 뭐 엉뚱하게 깔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소개를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나중에 드냐면 우리 자기소개서를 자소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도. 왜냐면 영어 사이트들은 내가 보니까 미국 쪽에 보면 아워 미션이라든지 어바웃가 되게 특히 아워 미션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 여러분 돌아다녀 보시면 채널링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채널링 뭔지 모르시죠? 그 채널링이라고 하는 거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한국 사이트인데 우리 사이트의 목적은 외계인과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우주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데 제배송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소개만 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인지 파악을 하시면 대단히 잘 할 수 있어요. 그걸 책에 있고 어느 데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오랜 경험에 의해서 누적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을 잘 쓰려면 먼저 구글을 잘 써야 되겠죠. 당연히 구글하고 바이두 이런 서치 검색 엔진을 잘 쓰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비지블 웹이라고 해요. 그 딥 웹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위키가 대단히 유용한 게 영어 위키나 일본어 위키는 대단히 유용한데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된 용어 같은 위키에서 조사를 합니다. 한국어 위키는 되게 이제 모자라지만 중국은 바이두에서 바이두 백과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90년대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 전체에 있는 정보의 5%에서 15% 사이, 뭐 아주 5%다, 많이 잡으면 15%다. 그럼 어디가 있느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어디 DB에 들어가 있거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거쳐가야지만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네이버 참 가두리니까 저긴데 예를 들어 미디어 가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거길 거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몇 년 정도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잘하려고 한다는 그 크가지 두 개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인비시블 보이지 않는 웹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것 근데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인비시블 웹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그 영어권 같으면 그것을 잘 쓰기에는 10개의 뭐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에서 보면 좀 오래됐지만 BOS에서 보이스 오브 셔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문학 뭐 이런데 쭉 저게 BOS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쭉 있는데 여기 종교학 파트에 보시면 그걸 제가 정리된 게 있어요. 그냥 인비시블 웹을 구글에서 쳐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 억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 억세스. 오픈 억세스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기서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위키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널을 뭐 SCI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널, 영어 저널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DBP한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비싸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기는 짓이에요. 이상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연구자도 자기가 해가지고 거기다 등록하면 볼 때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주 자본주의의 폐해 그 저작권을 이제 뻥튀기해놓은 이런 것 때문에 그 특히 자연 같은 데 되게 비싼데 그래서 이게 정보가 독점이 되고 왜곡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저항하는 걸로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서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셀프 아카이빙입니다. 자기가 자기 연구 성과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보시면 캠브리지에 있는 그 비담 연구소 소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 뭐 경력이라든지 약간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는 저기 후배한테 들어봤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연구 업적 학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쭉 자기 어떤 건 이제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이게 시기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쓴 책을 일부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제공하는 건 아닌데 영미권이라든지 일본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자기 전공의 전문가들의 그런 홈페이지 공개된 홈페이지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옛날 말로 양놈 돈지가 주웠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쓰던 말 70년대 그런 식으로 아주 행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리 차이니즈 비블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게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빼놨구나. 아카데미아 에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저쪽에 그거는 academedia.edu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대단히 좋은 게 전 세계 연구자들이 서로 자기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게 여기 지금 알아봤습니다. academia.edu 라고 하는 거를 가입을 하시면 자기 파일 올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나도 한 편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명이 네 걸 봤다 이런 통계도 알려주고 모르고 어떻게 해서 봤다 이런 거
이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한국어로도 관계없으면 한국 논문도 한국 사람들 뺐어요. 그 다음에 위에 이 개인들이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뭐냐면 IR 학술기관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경대학교, 대만대학교 이런 데서 우리 기관에서 나오는 성과를 디지털화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할 때 어디에다 공개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서 나온 거를 특히 일본 같은 데 잘 돼 있는데 어떤 대학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걸 알면 그 대학을 홈페이지로 찾아가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딜 가요? 도서관에 가셔야 돼요. 도서관 홈페이지 쪽에 보면 되게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많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핵심적인 건 머릿속에 그 검색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근데 다만 대만대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관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단히 저기라고. 그 다음에 오픈 억세스 저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픈 억세스 저널은 뭐냐면 저널 대부분 유료잖아요. 근데 학술 저널이지만 그 억세스 오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료로. 그렇지만 그것이 수준이 떨어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피어 뷰 동료들이 다 검토하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게 많으니까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전문적인 검색 엔진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A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심지어는 디렉토리 오브 오픈 억세스 북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덜란드 쪽인가 실험을 해봤어. 뭐냐면 우리가 전문서를 영어권에서도 전문서는 막 500부, 뭐 300부, 1000부 이내로 찍어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도서관에서 하고 연구자들 일부가 사거든요. 해보니까 아주 전문서를 갖다가 PDF로 공개를 해도 저 팔리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놓는 케이스예요. 근데 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떳떳하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그냥 해마다 나오지만 뭐 이게 이름이라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저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의 유형이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뭐라고 얘기하면 정보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좀 많을 텐데 나도 거기에서 대충 힌트를 얻습니다. 스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고라는 게 있고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한중년에 책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장서각이라든지 도서관이죠. 여러분 국내 대학에서 가장 책이 많은 데는 일단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책들이에요? 신간도서는 아직 도서관에 없죠. 그렇죠. 그거 어디 가야 돼요? 서점을 가야 됩니다. 서점을 가면 뭐냐면 신간도서가 들어오고 서점하고 도서관은 책을 취급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도서관은 그걸 재고로 갖고 있는 곳이죠. 물론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서점은 뭡니까? 책이 많아도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는 도서관에 가서 뒤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문 서점을 가서 뒤져야 돼요. 저는 중국 책 같으면 일본의 동방서점이라든지 대만의 삼린서구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그다음에 홍콩 책은 역시 홍콩 가서 홍콩의 홈페이지 그런 대표적인 서점에서 뒤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륙에서 뒤지는 거가 삼린서구 같은 데가 훨씬 나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당당이니 아마존 같은 데 뒤져도 또는 뭐 경동서구 이런 데 뒤져볼 때 다 안 갖춰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문서점 같은 데도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뒤지면 신간을 알 수 있고 특히 일본의 뭐 동방서점 같으면 앞으로 나올 책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약간 빠르고 큰 얘기만 하는 것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맛배기만 보여라. 본 강의는 나중에 하고. 근데 몇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잘 쓴다라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거를 구글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저기 됩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00시간 했다고 했을 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뭐 무슨 소녀시대는 전 세계가 우리를 본다고 그러지만 저는 소녀가 아니라서 전 세계 싹 돌아다녔는데 뭐 러시아도 뭐 다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구글 번역기를 써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도 서양 언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영역을 시키죠. 영역을 시키면 뭐 도구어, 북어, 이태리어, 무슨 러시아어 상당 부분이 커버가 돼요.
뭐 체코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니까 그런 걸 아신다면 대단히 제가 이제 핵심적인 요령 같은 겁니다만 그 다음에 예컨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셀럽하고 친해야 돼. 셀럽.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야의 그 포탈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학 그러면 우리 김현 회장하고도 관계에 있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요령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정보 책에 관련됐을 때 도서관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서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도서관은 아이비리그 도서관입니다. 근데 아이비리그 도서관이 좋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학 관련해서도 이렇게 쉽게 보려면 오히려 하버드 대학 도서관, 엔칭 도서관이든 가서 한국학 파트 부분을 가면 오히려 우리나라 DB 같은 건 잘 정리해놨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문 사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놓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또 이게 검색이 전문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학술 검색이라든지 도서 검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한국학을 하려면 코스막 여기 한국학 자료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한국학 유관기관들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거쳐서 들어가면 훨씬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포탈이 아니라 학술적인 내가 원하는 분야 학술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이렇게 정리해 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알려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 예컨대 중국학이라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쭉 해서 나머지는 파일을 바로 그래서 대만 사이트하고 그 두 개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저기가 됩니다. 중국의 관련 사이트 하나는 워시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시에는 대륙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좋은 거는 2010년 국제 한학 연구 수의자원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간단해. 구글에서 국제 한학 수의 이런 것만 해서 치면 이걸 안내해 주는데 이건 대만에서 원래 최근 나온 걸 갖다 홈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딱 분야별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요. 공부 도전은 어디에 가면 되고 철학은 어디에 가고 종교는 어디에 가면 된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사이트는 뭐다?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물론 이제 링크를 가봤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링크를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 유용한 사이트들은 없어져도 어디 뒤져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퍼블릭 도메인 자료, 예를 들어서 뭐 1920, 30년대 영어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웹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웹 아카이브라고 쳐시면 나오는데 archive.org 인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웨이백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초기 화면과 웨이백 머신부터 보통 또 웨이백 머신이라고 쳐셔도 되는데 내가 인터넷 URL인가 뭐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치면 자기네들 아카이빙한 걸 다 보여줘요. 근데 어떤 때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상당히 길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웹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 특히 영미권 같은데 서양 쪽에서 모아놓은 걸 한꺼번에 검색해요. 저는 4개 영역 그리고 논어라든 이런 거를 볼 때 어디를 가냐면 웹 아카이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텍스트 검색을 하시면 그런 것도 PDF로든지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이건데 국학이라고 하는 워시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국 사이트 보면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게 대단히 좋은 사이트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죠. 이런 띠 쭉 있고 중간에 보시면 국각 산암, 뭐 인물 뭐 5만 가지 쭉 있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의 뭐 링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각 산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고전 문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고전 관련 사이트들에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요. 뭐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민속학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금밖에 못 찾을 수 있고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평가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번이 있는 사이트들을 알아두면 거길 거쳐서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번이 있는 데서부터 얻습니다. 그러한 요령이 중요하고요. 여기에도 혹시 한문 자료를 볼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아까 저걸 하나 소개를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구글에서 혹시 중국 책을 보실 일이 있으면 영어로 이건 뭐 대단 V디스크 웨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 화면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PC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습니다. 자. 한자를 볼 수 있어요? 바로 네. 한자를 맹자라고 한자를 좀 원래 중국은 2014년까지 그 뭐죠? IS라고 하는 시나닷컴에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2014년 뭐 4월인가 5월에 중국에서 당국에서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국하는 사람이 상당히 패닉에 빠졌었는데 제가 그 연말에 2014년 연말에 이렇게 보니까 마이드 클라우드에서 서로 또 중국말에 저런 말이 있어요. 상유 정책, 하유 대책.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무슨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이드 클라우드에 가서 서로 다 교환을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무슨 자기네 바이드 클라우드 개편을 해가지고 정말 주소를 정확하게 알면 책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검색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양은 많지 않은데 왜 V디스크 웨이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동요하는데 보시면 자, 맹자라고 해서 어쨌든 넣었습니다. 여기 뭐 그냥 2000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쭉 더 보시면 황종이 전집에서 자 그런 거 이런 거 황종이 전집에서 나오는 제목을 더 정확하게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황종이 전집에서 뭐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 할 수 있고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2분 남았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그냥 1, 2분 안에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름만 정확하게 치고 뭐 저자 이름 쳐도 여러 가지가 치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한 뭐 몇십만 권 이상의 중국 책이 그냥 공짜 최근 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생략을 하는데 이 맛배기라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녀 보면 수백만, 수천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저거 쳐주세요. 디지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구글에서 구글 가셔가지고 간단해요. 구글에서 롬 치고 여기 보면 거기 제일 위에 걸 먼저 가보세요. 맨 위에 거. 여기 보시면 카운슬러 라이브 앤드 인포메이션 리소스 해가지고 여기는 첫 시간에가 얘기해 주신 뭐 이렇게 문헌 정박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내주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거 뭐냐면 Building a Cyber Infrastructure for Digital Classist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짜인데 웹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자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계속 내려다 보면 아 이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인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냐면 저기 유펜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버 도서관. 거기서 천천히 가지고. 온라인 여기 보시면 그 펜실베니아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또는 디지털 휴머니티 센터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관련된 책들 같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놔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할 때 하나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계속 파생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뭐 이 시간에 30분 동안 많은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크게 인터넷의 망망대해를 가져가는 방법 뭐 이런 것을 먼저 익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별도의 기회로 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 말씀드린 몇 가지만 잘 갖고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앞으로 해치려 나갈 때 일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건 뭐 자기가 얼마만큼 실습을 해보느냐. 네, 수고하셨습니다.